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5위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신임 원내대표로 김기현 의원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당대표는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각 당 지도부 선출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두화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이 3파전인데 일단 그에 앞서서 원내대표로는 지금 윤호중 의원이 선출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당심은 누구에게 더 많은 표를 줄 것인가? 지금 판세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이제 아마 윤호중이 친문이 됐기 때문에 뭐 당대표는 뭐 다른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견제 심리가 작용하지 않겠느냐 하겠는데요.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원들과의 관계가 많이 작용합니다. 근데 전당대회는 사실은 대의원, 당원, 어쨌든 당원의 의사가 한 90% 정도 돼요. 일반 여론조사는 10%고 뭐 대의원하고 권리당원, 일반당원 뭐 여론조사는 하지만 어쨌든 당원들의 의지가 90%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구조로 보면 당원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근데 전당대회 투표율이 보통 보면은 한 50%, 60%, 50% 조금 넘거든요. 당대표 뽑을 때 보면. 근데 지금 권리당원이 한 70만 정도 되고 일반 당원은 한 3,400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몇몇 지금 어찌 보면 언론에서는 몇몇 뭐 강성 당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뭐 10,000명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일부의 어떤 지지나 이런 분들이 결정할 수 없는 구조예요. 보통 권리당원이 그 6개월 이상 당비 낸 분들이 한 70만, 80만 정도 되면요. 보통 한 지역구에 한 4,000명 정도 돼요. 4,5,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반 여론, 민심과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 자꾸 저는 언론에서는 보면은 당신과 민심이 괴리돼 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그렇지 않다. 아마 여론에서 지지를 많이 받는 분들이 당원의 지지도 받고 대표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가 송영길 후보입니까? 지금 어찌 보면요, 송영길 후보가 사실 세 번째 나왔어요. 세 번째 나와서 인지도는 꽤 있죠. 그리고 뭐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왜냐면 민주당의 기본적인 전통 지지율이 호남이니까요. 그리고 약간 동정표도 있죠. 세 번째 나왔으니까. 근데 또 송영길 후보 약간 어찌 보면 약점이라 그러면 특별한 어떤 지지라 그럴까요? 계파라 그럴까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원식 후보 같은 경우는 민평연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을지로 의원회 활동을 하면서 민생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왔고, 또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 친문 부엉이 모임이나 고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 인지도는 송영길 후보가 앞서지만 아까 말씀처럼 결국 당대표라는 거는 당원이 한 90% 정도를 지지하는데 거기에서는 사실은 우원식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많은 분들이 결과를 까봐야 안다라는 아직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송영길 후보는 사실 그 부분 지금 전 부대변인께서 짚어주셨던 계파가 없다. 이 부분을 본인은 오히려 좀 강조를 하고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 그 포인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일이 이제 발표가 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당원 투표는 지금 벌써 시작을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민주당 지지율도 오르고 또 이런 부분에 관심도 많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당대회에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당이고 제1당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 당 대표를 뽑는 선거인데, 그리고 이 당 대표가 대선까지 관리를 하고 대선 후보도 뽑고 대선까지 관리하고 그다음 대선 때도 당의 얼굴이 되죠. 근데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게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국민의힘도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당대표는 대선 후보가 뽑히고 나면 관심사가 이제 국민들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요. 얼굴이라고 하고 또 선거를 같이 치른다고 하지만 대선 후보에게 다 관심이 집중이 되거든요. 정당 구조상. 그러니까 조금 관심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이 세 분을 저도 조금씩은 아는데, 그리고 송영길 후보는 그 이제 현 변호사님도 그렇지만 법조인 출신이고 저희랑 기수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혼자가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 중에 법조인이 조금 더 있으세요. 그래서 법조인 중에서는 조금 알려져 있으신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은 알지만 그렇게 성향의 차이가 개파는 뭐 있고 없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예. 지지 기반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 분 다 그렇게 온건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랑 그때 경쟁했던 박완주 예. 후보처럼 그렇게 차별성이 이 세 분 사이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친문이냐 아니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정당 구조, 민주당 구조에서 비문이라는 게 여당에서 그렇게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 분 중에 누가 되시든 그렇게 차이가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그렇게 기대할 만한 차이가 차별성이 있을 건가 지금까지와 그렇게 기대가 크게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첨언하면요.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에 관심 없는 건 맞아요. 굉장히 없는데 그것도 물론 원인은 말씀처럼 어찌 보면 이제 지금 당대표 되는 분들은 이제 대선 관리거든요. 그래서 뭐 당대표 아마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당연히 대선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당원이 90%, 일반 여론이 10%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마 5대 5나 아니면 7대 3을 알고 있어요.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30에서 50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여론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여론조사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대의원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지역위원장, 의원들이 선출 이렇게 한 40-50명 이렇게 선출해 놓은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오더가 먹힐 수 있는 구도예요. 그럼 오히려 일반 당원을 늘리고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늘리는 게 제가 보기에 아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과 민심이 일정 부분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뭐 현 변호사님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예, 저희도 사실 이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당 대표는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있는 게 어떨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당원의 비율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그래야 좀 더 민심과 같이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선출 방식에 있어서 당원들의 비중이 높고 일반 국민의 비중이 낮은 부분에 있어서가 흥행의 실패 요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좀 분석까지 좀 해주셨는데 당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당대회이다 보니까 자연히 권리 당원 그리고 강성 당원들의 이 목소리에 좌지우지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응천 의원이 아마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물론 근데 이게 구분이 명확히 잘 안 돼요. 많은 분들은 뭐 열성 당원, 강성 당원 이런 분들이 뭐 몇천 명이다, 몇만 명이다 하는데 그게 사실은 보면요. 저도 뭐 지역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대부분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2015년, 16년, 그러니까 민주당이 분열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울 때 들어온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 보면 한 40대, 50대 직장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물론 저도 뭐 가끔 보면 욕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 험한 소리를 하거나 이거는 당연히 제가 보기에 제재를 해야 돼요. 예. 근데 당원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는 저는 나쁜 건 아니다. 물론 지금 뭐 당원 게시판 보면 뭐 굉장히 이제 험한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원들의 어떤 의사 표현을 막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지금 뭐 조응천 의원이 지금 뭐 쇄신 의원들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뭐 조응천 의원이 한다고 해서 조응천 의원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분들과 뭐 같이 할 만한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응천 의원이 태생적으로 어찌 보면 뭐 민주당부터 처음에 있던 분은 아니고요. 근데 이분이 아마 정치적인 판단을 좀 스스로 해야 될 때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본인이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물론 본인도 이제 그런 문자에 많이 시달리겠지만 왜 하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왜냐면 그 전에도 항상 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조응천 의원이 뭘 한다고 했을 때 같이 할 분은 제가 보기에 거의 없을 것이다. 아마 혼자 행동일 가능성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강성 당원들의 이 문자 폭탄 이 공방이 전당대회 결과에까지 큰 영향, 막판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신다는 겁니까? 이분들이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아까 말씀처럼 90%라는데 그 90% 중에 당원 어쨌든 투표율이 한 50%, 60% 되는데 그분들은 거의 투표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스스로 이분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스스로 가입한 사람들이거든요. 투표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누가 가입해달라, 뭐 출마하려고 해달라는 사람들은 투표를 잘 안 해요. 그러면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당원들의 의사를 당연히 반영할 거라고 보는데 그걸 자꾸 강성당원, 뭐 열혈당원해서 그분들을 약간 도외시하거나 이 사람들이 당에 들어오면 안 돼, 이 사람 목소리는 커지면 안 돼 이렇게 배척할 건 아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문자 폭탄 공방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강한 당원들의 문자 폭탄이 의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킨다. 아니다. 선출직이면 충분히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 부대변인께서는 감당해야 한다라는 쪽에 좀 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두하 의원 의견은 어떠신가요? 민주당의 구조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재명 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1,000명 정도 차단하면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잉 대표 문제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당원들이 당에 대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서 본인들의 그 정책에 대한 입장 그리고 여러 가지 당에 대한 결정 이런 거를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이 부분에 창구가 되고 문자도 그런 창구가 돼야 되는 건 사실인데요. 예. 지금 그 5인 초선들이 이제 뭐 쇄신안 이런 얘기하고 반성 이런 얘기했을 때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하고 나서 문자 폭탄을 가장 최근에 받았다고 하죠. 근데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그 5인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 의원이나 당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비하 발언이나 이렇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나친 발언들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복사해서 붙이는 문자, 복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수천 통씩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5인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활동을 잘 못하고 더 민초라 그래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 모임이 있다 그러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 원내대표를 만나서 선출되고 나서 윤호중 원내대표한테 여러 가지 당 쇄신안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지어 문자 행동에 대해서 당원들의 문자 행동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입장 표명을 해달라 이걸 요청했다는 거예요. 간담회에서. 그래서 원내대표가 윤호중 대표가 전당대회 이전엔 좀 곤란하고 5월 2일 전당대회 이후에 적절한 때에 이 문자 행동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근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 관련된 언급을 좀 하나 한 표현이 있는 것이 어깨에 힘을 빼야 검에 기가 살린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그 강성당원의 문자 메시지 폭탄을 충분히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겠냐 이런 해석을 하던데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민초에서 원내대표랑 간담회를 하면서 약속을 받아냈다고 지금 경향신문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5월 2일 전당대회 이후에 이 문자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언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발언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예. 그러니까 이게 원내대표랑 초선 대표들 모임에서 이제 약속을 받아낼 정도의 그 어떤 심각성을 초선들은 느낀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선 의원 한 분하고 민주당 다선 의원 한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본인도 3번 문자 폭탄을 받았는데 처음에 초선 때 문자 폭탄을 받으니까 느낌이 난 정치 생명 끝났나 보다. 뭐 이런 그런 이렇게 너무너무 압박감이 느껴졌대요. 그 뒤에는 뭐 이제 생각이 좀 변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초선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당신과 민심이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이런 약속을 받아낼 정도면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소통 창구다. 그리고 이건 감내해야 된다. 이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5월 2일 전당대회 이후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 어깨에 힘 빼야 칼에 뭐 기가 살린다 이런 얘기 말고도 또 이제 구체적인 어떤 발언이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뭐 지금 이 당내 이게 논란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데 굉장히 특정인을 지명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당직자라든지 여성 의원들 상에서 굉장히 험한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거 개인 분명히 정보도 뭐 공개하고요. 그렇죠. 예. 번호 공개는 사실은 이제 공인들이기 때문에 어느 공개당을 볼 수 있는데 특정인을 대상해서 굉장히 심한 말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당원 게시판은 당원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아마 제재를 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 원내사령탑으로 영남, 울산 출신의 4선 김기현 의원 선출됐습니다. 결선까지 간 끝에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두화 전 의원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초선 의원들의 표가 결선에서 좀 대거 김기현 의원에게 갔다.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결과가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2차 투표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100표 정도에서 66표인가 예. 아주 많이 받았죠. 압도적으로 3분의 2 정도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의사 표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만나보면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에요. 이제 판사 출신이고 그냥 약간 모범생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울산시 3선을 하다 울산시장 선거를 할 때까지는 저희도 이제 의정 활동 같이 했으니까 선배기도 하고 해서 그런 이미지였는데요. 그 뒤에 이제 울산시장 재선에서 이제 실패를 하고 만나 뵈니까 조금 바뀌셨어요. 왜냐하면 울산시장 재선 때 선거 개입 의혹 지금 수사도 돼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분들도 있죠. 여당 관계자 중에.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조금 더 강경하게 이제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죠. 피해자라는 상징성을 이제 그 현역 의원들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여당하고 각을 세우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이 워낙 이제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니까 무모한 그런 거는 하시지 않을 뿐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원내 협상 이런 것도 원내 전략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원내대표는 당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전당대회를 관리하고 전당대회 이제 플랫폼 지도부라고 해야 될 지금 대선을 위한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인데 의원총회에서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거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지도부를 구성하면 지금까지와 달리 집단 지도 체제, 당 대표랑 최고위원을 같이 선출하는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당대회 룰 그리고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전국위원회를 한번 소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결을 하고 이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 원내 전략을 담당하는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대표로서 일정 부분 직무를 대행해야 되는 그런 성격도 있는 원내대표입니다. 협치뿐만이 아니라 합당 문제, 전대 룰까지 다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새 지도부가 꾸려진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성으로 얘기한 게 이제 뭐 법사위원장 내놔라 얘기한 거잖아요. 안 내놓으면은 뭐 작물 뭐 약간 훔쳐간 거다. 그리고 뭐 법 위반한다. 근데 평가를 들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들어보면요. 말씀처럼 원래 판사 출신이고 판사 출신들이 대부분 약간 온화합니다. 판단하는 입장이고 뭐 울산시장 선거 사건 얘기하지만 이번에 그래도 일성으로 딱 얘기한 게 법사위원장 내놔라 한 거 보니까 타입 가지가 충분히 있어요. 약간 처음에 좀 세게 지르고 그다음에 이제 어찌 보면 지난번에도 아마 11대 7 배분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 예결위 법사위 아니라 예결위라든지 국토위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도 기억해 보시면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받자 그랬어요. 어느 정도 김태년 원내대표랑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국토위에서 뭔가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여당이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계속 부동산 정책 같은 거 문제를 삼거나 하려면 국토위 같은 걸 갖고 있으면 좋죠.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뭐 3선 이상 다선이 많잖아요. 이분들도 내가 언제 상임위원장을 한번 하고 우리 지역구 예산도 좀 배치해야 되는데 이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김기현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취임하고 나서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어서 그럼 법사위원장 자리 안 주면 다른 것들도 다 안 받으시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지난번에 이제 1년 전의 얘기고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봐요. 협상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세게 나오는 사람은 오히려 협상이 쉬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합의를 할 때에도 금액을 예를 들어서 매덕 확 부르는 사람은 낮추기도 쉽거든요. 처음부터
잘해봅시다. 아이고 앞으로 뭐 우리 협치도 잘해보고 합시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강경하지. 처음부터 이렇게 겉으로 팍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오히려 협상이 더 쉬울 수도 있다. 그 저는 말씀은 그래서, 그러면 예,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는 줄 의사가 없고 다른 다른 거. 위원장 자리는 충분히 협상할 여지가 열려 있다. 이렇게 이해를 아니, 하면 되는 그것도요. 겁니까? 사실은 임기가 2년이에요. 7분이 그만둬야 돼 스스로. 예. 예를 들어서 한 분이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국토위라든지 예결위 같은 데 좀 알짜위원회인데 이분들이 나는 그냥 계속 할래. 우리 지역구도 있고 이러니까 이러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물러날 수도 없는 거죠. 아니, 자기가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강제적으로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강제적으로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 입장은 우리가 원래 7개 우리 거니까 내놔라 입장이 아니라 제발 이거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그거 아니면 다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뭐 줄 생각도 없는데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좀 김기현 원내대표가 고개 숙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좀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오히려 좀 협상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세게 예. 나오신 것 같아요. 참. 아니 근데 윤호중 원내대표도 세게 나오셨거든요. 원내대표 되자마자 뭐라고 하셨냐면 상임위원장 재협상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 그거는 2기의 그 원내대표가 할 게 아니다. 1기 원내대표가 다 결정한 거니까 그렇죠. 가능성 없다.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가능성 없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세게 하셨는데 근데 지금 제1야당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일성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아니 뭐 앞에서는 아니겠지만 결국은 이제 법사위가 핵심이긴 한데요. 문제도 사실은 그때도 해결 방법이 나왔었어요. 법사위의 이 상원 기능을 좀 없애버리자. 그리고 어쨌든 자구심사라는 핑계로 해서 다 걸리게 하지 말고 법사위 힘을 빼면 돼요. 그러면 해결책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하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계속 이제 야당이 상원 노릇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거 쉽진 않은 상황.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법사위에 있었거든요. 예. 이제 환노위 법사위 정부 이렇게 있었는데 운영이랑. 근데 법사위가 정말 이제 상원 노릇을 해요. 그리고 그때도 야당 법사위원장, 우윤근 법사위원장, 그리고 박영선 간사, 박영선 제1소위위원장을 저희가 모셨어요. 거기서 법안을 다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당에서. 그래서 야당이 법사위를 갖고 있으면 위원장과 소위위원장을 하면 협상력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걸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관행을 완전 무시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야당에 제1야당에 주지를 않으니까 야당 입장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분 그다음에 또 이걸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일정 부분 재협상을 하고 국민의힘도 가져올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가져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년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 또 전당대회 국민의힘에서도 역시나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럼 이번에 이제 김신임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다음에 있을 전당대회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제 당대표 국민의힘이든 이제 민주당이든 당대표는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사실은 일정 부분 이렇게 역할이 많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주목도가 낮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에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처럼 당대표의 이제 독자적인 리더십, 당대표랑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게 아니라 합해서 이제 같이 선출하는 게 어떠냐, 집단 지도 체제로. 예. 그리고 합당을 먼저 해서 국민의당과도 통합 전당대회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다양한 구성원이 지도부에 들어오고 그 얼굴로 선거를 플랫폼 지도부를 통해서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영남의 영남당 한계 그러니까 영남 지역 출신이 이제 지도부에 들어오는 게 어렵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대선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부분부터 다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한계가 그다음에 내지는 뭐 변수 이런 것보다는 그 대선 승리 가능성을 위한 지도부 구성 자체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인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대당 얘기는 원래 상대방이 더 잘 알거든요. 김기현 원내대표 되면서 이제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될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죠. 사실상.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수도권에서 선거를 하는 분들은 아니 이거 도로 영남당 그렇지 않아도 도로 한국당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도로 영남당 되면 내 선거 어떻게 이기지 이 생각 다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수도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그러면 뭐 나경원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김웅 의원이 뭐 당대표 나간다 그러지만 초선들이 김웅 의원 다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50여 명 되지만 몇 분 안 돼요. 거의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뭘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분들이 당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조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